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요즘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현금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금을 40%까지는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현금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50% 60%까지 현금을 보유하면서 수익금은 계속 쌓아가고 있다. 자금 투입을 지속적으로 계속 할 거면 현금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금 투입을 이제 중단을 하고 계좌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수익을 지속적으로 쌓아가기 위해선 현금 비중을 유동성 있게 만들었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단기 꼭지 구간이라고 저번주 5월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언론에서 보면 지금 뭐 죄다 좋다 그러죠. 그리고 주식 사야 된다, 팔지 말아야 된다. 자, 투매 구간. 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자, 언론에서 떠들었어요. 꼭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고, 자, 투매를 이끌어서 개미들은 전부 손절. 자, 그때가 11월입니다. 11월부터 지금 이제 5월이죠. 자, 5월 6개월 동안 지수가 뭐 거의 상승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상승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악재가 있을 때는 팔고, 자, 지금처럼 호재 뉴스가 있으면서 전고점을 뚫어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이제 사겠죠. 그러니까 개미들은 항상 꼭지에 사고 바닥에 파는 거다. 지금은 단기 꼭지 구간이에요. 이게 조정을 많이 받지 않고 상승을 이어가더라도 단기적으로 눌릴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금을 만들어두고 가야 됩니다. 싸졌을 때, 그렇게 무슨 악재가 있을 때, 투매 구간에 나왔을 때처럼 그렇게 바닥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바닥 구간에서 투입할 자금이 없으면 기회비용의 상실이에요. 그러면 절대 지수의 예를 들어서 지수 코스피가 뭐 15% 상승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계산은 30% 이상, 아무래도 지수보다 더블 이상은 이렇게 누적 수익률을 뭐 1년 이상의 기간으로 봤을 때 무조건 쌓아가고 가야 됩니다. 지수보다 수익률이 뭐 못한 펀드들도 있고 뭐 하죠. 미친 펀드예요, 미친 펀드.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전부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맡기고, 그런 단체에 돈을 맡기고, 또 스스로 운영을 할 때도 개미랑 똑같이 운영을 하는 게 펀드인데 그렇게 운영해갖고 돈을 벌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펀드 투자를 할 바에는 직접 공부를 해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끔 질문이나 또 매매일지들을 참고를 해서 봐도 그렇게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언론이랑 반대로 매매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자, 이번에도 보세요. 증권 뭐 전문가란 사람들, 전문가란 양반들, 지금 이제 꼭지 구간, 단기 꼭지 구간에서 사라 하죠. 안 좋은 얘기 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증권방송은 이제 모니터를 하는데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쉬었다 갈 구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투매장이 올지도 몰라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꼭지 구간에서 투매가 오면은 좀 지속이 됩니다. 하락이 지속되고 이제 하락폭이 커져요. 여기에서 만약에 갑자기 지금 구간에서 트럼프가 FTA 협상, 뭐 재협상, 뭐 이런 거 해갖고 뭐 나온다든가, 아니면 미국에서 금리 인상, 뭐 이런 뉴스도 나오면은 지수는 그냥 폭락하는 겁니다. 바닥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요, 단기적인 하락으로 그쳐요. 뭐 하루나 이틀 이렇게 하락을 하고 바로 반등을 시작하고, 그때가 이제 바닥이 됩니다. 단기적인 꼭지 구간에서는 이제 하락을 시작하는 신호를 볼 수가 있어요, 악재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지금 제가 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 이제 사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도 투매 구간이다. 우리는 이제 또 1차 차익 실현 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쵸? 이게 다시 재진입을 노려서 자동차 관련주들은 지금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모아갈 거예요. 이렇게 매매는 항상 사드 악재 때부터, 사드 악재 때 우리는 엔터, 제약,
제약은 뭐 거의 안 했네. 바이오, 그리고 화장품, 그리고 뭐 백화점주, 그리고 또 그거 있었구나. 뭐 있었지? 카지노 관련주들, 뭐 이런 종목들 갖고 매매를 했어요. 다른 종목들 무슨 뭐 항공주나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항공주는 저는 부채가 많은 회사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항공 섹터 자체가 부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그런 섹터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사드 악재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수익을 챙겨왔고, 이 종목들이 지금 단기 꼭지 구간들에 다 와 있어요. 이런 섹터들이. 그럼 이제 눌렸을 때 다시 진입을 해야죠. 그럼 수익을 다 챙겨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악재가 뭐 있었어요? 북한 리스크. 이걸 뭐 장이 뭐 전체가 거의 다 하락을 했죠. 뭐 김정은 이슈로. 그래갖고 다 하락했을 때 우리는 그냥 주식 비중을 늘렸어요. 전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제 더 사고 새로 신규 편입하고 하면서 사드 악재 때 빠졌던 종목들 또 이제 한 번 더 이제 타이밍을 재갖고 수익을 챙겼죠.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했던 게 자동차 관련주들. 이야기하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지금 100%에요, 100%. 무슨 뭐 대외 악재라든가 내가 실수가 있게 되면 이런 예측이 빗나가고 엇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과거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제가 오늘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해볼게요. 내일부터 내일하고 금요일,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내일은 목요일이고 옵션 만기. 제가 봤을 때 내일은 하락폭이 좀 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폭이 크든 안 크든 일단 80%다. 목요일, 금요일 하락할 확률 80% 이상이다. 자,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하락이 만약에 좀 더디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그렇게 하락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보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현금을 조금 이제 어떻게 포지션을 대응을 할 건지 장 상황을 보고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경기 현황을 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투입을 하겠죠. 종목들이 아무리 좋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더 싼 구간에서 하면 수익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그냥 보유하고 있다 그래갖고 수익을 못 보고 손실이 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 하락 좀 하면 버티면 되죠. 그런데 지금 수익 챙겨놓고 하락하면 더 사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랑스 대선이 끝나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월 8일날 대선 전날에 이제 상승이 있었고요. 크게 상승을 했죠, 지수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커뮤니티는 지금 3월, 4월에 수익을 쌓아놓고 현재는 이제 현금을 40%, 50%까지 만들어뒀다. 자, 수익을 쌓아놓고 현금을 만들어뒀어요. 그럼 지수가 빠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는 수익 그동안 쌓아온 4월, 5월, 3월달부터 작년 11월부터 쌓아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수익을 반납하는 시기에 우리는 현금을 만들어뒀기 때문에 수익을 반납하지 않아요. 수익은 다 챙겨두고 이 현금을 가지고 빠졌을 때 다시 진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증시를 하방으로 보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이야기만 한다. 진짜 뭐 그냥 전부 간다 그러는 것 같아요. 자, 2300 뭐 했죠. 갔죠. 오늘 찍고 내려왔으니까. 자, 2400포인트, 2500포인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올해 안에 가겠죠. 갈 수 있어요. 이게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장 눌릴 건데, 사도 조금 이따 사야지. 지금 보유 비중이 없다 그러면, 지금 보유 주식 비중이 없다 그러면 조금 이따 사야 돼요. 지금 사야 될 시점이 아니란 말이야. 지금 산다 해도 천천히 채워가야 된다는 거죠. 주식 비중을. 근데 이제 뭐 지금 이제 주식 몰빵 해놓고 한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지금 새로 이제 신규로 진입을 해서 주식 몰빵 해놓고 하면은 이제 보세요. 이제 단기 바닥 구간에 이제 돈 없으니까 못 사고, 상승할 때 남들은 수익 챙겨갈 때, 그 사람은 이제 본전이고, 아니면 아직도 손실이고, 그런 구간이 나온다 이거죠. 악재는 이제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을 취한다 그래도, 자, 지금처럼 호재에는 전부 좋은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럼 현금을 만들어 둬야 된다는 거죠. 자, 수익을 챙기고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자, 오늘 뭐 보니까, 장을 보니까, 코스피를,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코스피 지수를 외국인하고 기관이 조금 받치는 척 하더니 외국인이
선물 매도 포지션은 4천억. 선물 매도 포지션. 자, 선물이라는 게 뭐예요? 지수 코스피 200. 200을 평균으로 해서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배팅을 할 수 있는 도박 판때기예요. 선물이라는 거는. 자,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팅을 해서 올라가게 되면 수익, 내려오게 되면 또 수익. 이런 부분에서 양방향 배팅을 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이 선물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뭐 차익 실현을 연극이고 투신이고 오늘 장에서는 전부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전부 매도밖에 안 했어요. 이렇게 전체 무슨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게 매도를 했다. 오늘 산 거는 개인밖에 없어요. 선물 매도 포지션. 이제 뭐 코스피 지수는 이제 개인도 팔았죠. 개인도 팔았는데 이제 선물을 매수 포지션을 취했다. 그 자체는 개인도 상방으로 배팅을 했다는 거죠. 그럼 개인은 죽는 거죠, 이제. 지금은 이제 개인 보유 물량이 없습니다. 개인 보유 물량이 없어서 하락이 크게 진행이 되진 않을 거예요. 개인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기관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하락이 오게 되면 크게 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점에는 하락이 크게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고, 이제 꼭지 구간을 높여간다 그러면 이제 현금을 더 늘릴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 이제 현금을 더 늘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익폭을 쌓아가면 되고요. 증시가 이제 하락 국면을 접어든다 그러면 이제 주식 비중을 다시 늘려가야죠. 그러면서 이제 단기 바닥이 오면 적극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취해서 주식 비중을 빵빵하게 채워서 수익을 많이 챙겨갈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종목이 보인다 그래도 지수가 이제 꼭지 구간일 때는 현금 비중을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주식이 박앤세일 할 때, 자, 싼 구간일 때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취하면서 수익폭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현금도 주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이제 뭐 자산이 불어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돈이지만 이제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배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총알이에요. 총알. 그렇기 때문에 이 현금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래서 이런 현금 관리가 부족하고 내가 마인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적립식 계좌, 적립식 계좌만 운용을 해야 됩니다. 달달이 저축. 이거 그냥 달달이 그냥 일정금을 저축하는 거기 때문에 100%씩 사면 되잖아요. 내가 현금 계좌를, 현금을 운용을 하면서 관리를 못하겠다 하면 적립식 계좌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트레이딩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트레이딩 계좌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제가 계속 매매일지에도 코멘트 달면서 현금 만들라고 계속 압박을 넣고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현금을 많이 만들었죠. 그러면 이제 지수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봉 차트예요. 자, 이때가 단기 바닥입니다. 이때가 단기 바닥인데 이때가 언제냐? 자, 트럼프 악재 때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니까 이렇게 하루만에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 단기 바닥 구간에 이렇게 충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돌려버린다고. 그때가 딱 바닥에 이 자리를 다시 주지 않잖아요. 이게 코스피 차트예요. 그때 이제 뭐 트럼프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뭐 망할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뭐 할 때가 단기 바닥 구간이라고요. 그 자리를 지금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동안 한 번도 그 자리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수는 이때가 몰라요. 이때부터 얼마나 상승했는지 모르겠네. 내가 그걸 안 적어놨네. 그리고 이때부터 해서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이때가 단기 꼭지 구간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 바닥일 때 트럼프 악재 이렇게 터졌을 때 그날에서 그 달에 거의 그 구간에 주식 비중을 90% 100% 채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90% 100% 채우게 되면 단기 꼭지 구간, 이제 뭐 심리지수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보면 이런 거를 이제 집어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책 사서 공부하세요. 바닥과 꼭지 잡는 시스템은 저도 막 굉장히 이걸 잡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많이 참고를 하고요.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체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요. 그리고 또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왜? 거의 핵심이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을 공개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공부를 하셔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때가 이제 단기 꼭지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 이제 주식 비중을 70%를 맞추는 거예요. 왜? 단기 꼭지가 왔는데, 단기 바닥에서 꼭지가 왔는데, 수익을 챙겨둔 게 있고, 뭐고 하니까 또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는 거의 종목들이 거의 다 수익 중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뭔가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되면 한꺼번에 현금을 만들 수가 있는, 자리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70% 정도 유지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예를 들어 코스피, 코스닥을 통틀어서 봤다 그랬을 때 그냥 코스피 종목들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예요. 그럼 주식 비중을 70% 갖고 있다가 자 이렇게 해갖고 횡보를 지수가 눌리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허리 구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꼭지를 높여가는 구간인 거예요. 자 지수가 밀리진 않죠.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고 밀리진 않고 횡보를 한다. 그럼 더 가겠다는 소리예요. 꼭지를 높여가면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꼭지 신호가 이제 다시 나타납니다. 자 단기 꼭지 구간에서 허리 구간, 꼭지 구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끌어올리다가 자 이제 급등을 줍니다. 이 구간이 이제 단기 꼭지 구간이에요. 자 주식 비중 50% 정도 만듭니다. 50%에서 70% 사이. 이때 또 수익을 많이 쌓아놨겠죠. 트레이딩을 했다 그러면. 그럼 50% 70%를 이제 꼭지 구간에서 항상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을 때 허리 구간에서 다시 주식 비중을 한 70% 정도 채우게 되겠죠. 왜? 급락이 없었으니까. 급락이 없이 천천히 빠졌다가 자 지수 60일 이평선 근처에 딱 와있다. 제가 어저께 3세번기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보세요. 자 정배열로 돌리고 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자 60일 이평선을 돌파하고요. 처음 지지 1번, 2번, 자 3번. 자 세 번째 허리 구간이에요. 세 번째 지지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는데 큰 상승을 줬죠. 자 그러면서 이제 꼭지가 왔는데 오늘은 이제 윗꼬리 달고 밀렸죠. 밀리고 이제 뭐 하락할 거고 이건 뻔하고 지금 갭도 많이 떠 있으니까 60일 이평선 근처랑 갭도 많이 떠 있기 때문에 60일 이평선 근처까지 오면 이제 한 주식 비중이 이제 한 70% 정도 이때가 아마 단기 바닥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밀릴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때부터는 확률이 내려올 확률이 더 높다. 이제부터 코스피는 60일 2평까지 조정받더라도 추가 하락이 더 있을 확률이 70%다. 그럼 이제 상승할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아요. 60일 2평선을 하향 이탈할 확률이 70%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상승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30%가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 큰 호재가 있어야 돼요. 근데 큰 호재가 지금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뉴스가 끝났습니다. IT 실적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금 다 팔고 있죠. 이게 왜 그럴까요? 자, 뉴스가 터졌어요. 한번 해먹고 나왔다고. 이제 그 이상의 무슨 모멘텀이, 이제 실적이 좋고 뭐하고 한 게 이제 모멘텀이 더 이상은 뭐라 그래야 되지? 뉴스거리가 되지 않아요. 여기서 만약에 2분기, 3분기에 실적이 조금만 안 좋아져 버린다. 그럼 IT 종목들은 이제 폭락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추가 하락 60일 이평선에서도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주식 비중 한 60% 정도?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월봉상, 주봉상 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꼭지 구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들은 또 제조업이야. 자, 모멘텀도 간단히 보면 제조업이라고. 뭐 IT, 뭐 통신. IT, 통신. 이거 빼고는 거의 다 제조업이에요. 뭐 철강, 건설, 뭐 다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은 중국한테 안 된다니까. 신흥국한테 안 된다고. 제가 봤을 때 코스피는 당장 갈 수는 없어요. 횡보나 조정을 어느 정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융합. 자, 제조업들이 4차 산업과 융합되는 그 시점. 4차 산업과 융합되는 그 시점. 자, 사람들 다 잘리고 이제 로봇이 사람 자리를 대처하는 그때. 자,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제조업 종목들도 상승을 시작할 거예요. 그전에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됩니다. 제조업은. 제조업 종목들은 그전에는 이제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이제 철강은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다뤄보고요. 그러니까 일반 뭐 조선이라든가 뭐 건설 또 이런 종목들 저는 이제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모멘텀이 없어요. 부채가 많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꼭지 구간은 전부 뉴스에서는 다 좋은 얘기만 하잖아. 왜 트럼프 악재가 있었던 이 시기에 왜 좋은 얘기를 안 해줬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때 다 망할 것 같아 하고 다 투매했잖아요. 이때 개미들은. 지금 사야겠다고. 이때 투매했던 사람들이 지금 산다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또 죽는 거야. 6개월 전에도 죽었는데 이번에도 또 죽어. 왜? 경험이 부족하니까. 뉴스에서 좋은 얘기들만 하면 그냥 좋은 줄 알아요. 언론에서 안 좋은 얘기하면 안 좋은 줄 알아요. 그때 내가 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왜? 안 좋은 이야기 있을 때는 불안하니까 사지도 못해. 그리고 좋은 이야기 있을 때는 사서 이제 또 물리는 거야.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손절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계속 반복해요. 왜 경험을, 왜 이러냐면, 수익을 보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악재 때 진입을 해본 적이 없어. 개미들은. 그러니까 악재 때 수익을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마음이 불안하니까 손가락이 안 나간다고. 주식을 보유하고 사고 하려고 그러면 HTS로 이제 매수를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손가락이 안 나가요. 손가락이. 불안하니까. 이거 진짜 망할 것 같은데. 진짜 악재가 터지면 일단 개미들은 그 심리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0년, 20년, 30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코스피는 이렇게 바닥 구간이 한 번 딱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상승했단 말이에요. 저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상승 모멘텀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훨씬 높아요, 자리가. 그럼 코스피 종목들은 철저하게 내 수준만. 저는 이제 코스피 종목은 철저히 바닥 내수주. 자, 뭐 있을까요, 내수주? 의류, 뭐 음식료,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리고 내가 종목 하나는 줄게요. 내가 한국전력. 한국전력 이거 뭐 손절 없이 그냥 뭐 트레이닝 매매하고 하면 자, 손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종목은 배당도 많이 주고요. 장기 투자하기 굉장히 좋아요. 지금 바닥 구간에 있어요.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자, 적립식으로 투자해갖고 한 2, 3년 들고 있으면 200%, 300% 나옵니다. 무조건. 지금 자리가 그래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봐봐요. 우리 커뮤니티 회원분들은 왜 한국전력은 적립 종목을 안 담았을까요? 200%, 300% 먹을 종목도 저희 적립 종목이 담지 않아요. 기본 내가 봤을 때는 한 500%에서 1000% 이상 가능한 종목들만 우리는 적립계좌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은 이제 대형주는 우리 적립계좌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트레이딩 계좌로만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좀 드려도 돼요. 왜? 시가총액이 크잖아. 그러니까 뭐 너나 나나 다 이렇게 매매해갖고 다 돈 벌면 좋지 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매수를 해도 된다고요 지금. 그런데 뭐 삼성전자 당연히 뭐 한 10년 후에 보면은 뭐 이게 뭐 400만 원 안 갈겠어요. 삼성전자가 갈겠지. 근데 10년 후에 그 100% 수익 보려고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해갖고 부자 못 된다니까. 그렇다. 자,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뭐 그때예요. 뭐 트럼프 악재 때 이렇게 한 번 주고 코스피는 그냥 바로 올려버렸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주고 바로 반등했다 다시 눌리면서 바닥을 두 번 만들었어요. 자, 이때 트레이딩을 했다가 수익을 좀 쌓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승을 이렇게 크게 주고 단기 꼭지를 딱 주고요. 자, 이때 단기 바닥 때 주식 90% 100%. 자, 꼭지 때 주식 40% 60%. 자, 다시 바닥 왔을 때 자, 주식 70% 80%까지 늘립니다. 왜? 자, 하락을 제대로 주지 않고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줬기 때문에 상승폭이 작잖아요. 이게 다 예측이 가능하다고, 이 구간에. 그렇게 해갖고 단기 바닥에 이렇게 챙기면서 트레이딩을 지속하고요. 자, 이 구간이 이제 허리 구간이니까 그냥 무시. 그냥 주식 비중 70% 80% 유지하면서 샀다 팔았다. 종목만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자, 단기 꼭지 구간. 자, 이 구간에부터 계속 현금을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자, 보면, 자, 우리가 영상에서 제가 캔들 저항과 지지, 라는 영상을 해갖고 기술적인 분석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이 단기 꼭지라고 해갖고 이 구간에 와 있었던 이 꼭지 구간 있죠. 이 구간이 정고점이라고 봤을 때 지금 그 구간에 딱 선 거서 보면 그 구간에 딱 들어와 있다고 코스닥도. 그냥 바로 못 간다고요. 눌려도 눌렸다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눌렸다 간다고. 그래서 악재를 맞으면 이렇게 쭉 꼬꾸라지겠죠. 근데 악재가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상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좀 조정 기간을 길게 거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이랑 키 맞추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이 훨씬 편했어요. 매매하기도 편하고 수익도 많이 쌓을 수가 있었다. 자,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내가 만약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수익을 뭐 어마어마하게 냈겠죠. 뭐 LG전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IT 쪽의 거를 바닥에. 근데 이미 우리 커뮤니티는 2월 20일 날 시작했어. 자, 2월 20일 날 시작했는데 이미 이때는 거의 뭐 어깨 구간 이렇게 와 있었어요. IT, OLED 그리고 통신. 자, 통신 종목 중에는 딱 하나 KT. KT 빼고는 SK텔레콤, 뭐 LGU 플러스 이런 것들은 비싸요. 구간이 비싸니까 진입을 못한다고요. 바닥 종목들만 철저하게 담아야 돼요. 왜? 손절이 없어야 되니까. 이 종목들은 꺾이기 시작하면 하락을 크게 할 수도 있어요. 크게가 아니고 길게. 횡보를 길게 할 수도 있고 하락을 길게 할 수도 있고. 횡보를 길게 하면 손실은 많이 없어도 이제 뭐 횡보를 하면 이 종목들을 횡보를 하면 손실 무슨 뭐 10%에서 30% 사이 구간 막 이렇게 하면서 1년씩 횡보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 이 종목들은 이렇게 지금 꼭지 구간이 어깨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 꼭지를 찍고 이제 그때부터 횡보하기 시작하면 지금보다 더 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신의 영역이고. 그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안 그렇다고요. 이렇게 이런 종목도 횡보할 때 가버린다고. 순환매라 그러죠. 대장주가 지금 바뀔 시점이 왔어요. IT OLED에서 대장주가 이제 바뀔 거예요. 아무래도 전장 관련 제가 봤을 때 전기차 쪽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기차 관련주들도 지금 살만한 게 없어요. 너무 비싸요. 전기차 관련주들 전부 허리 구간, 무릎 구간은 다 넘어서서 허리 구간에 있어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뭐 일진머티리얼즈라든가 뭐 삼성 SDS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허리 구간에 와 있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살 게 없어. 살 종목들이 있는 것들은 이제 한 종목 있죠. 빼는 종목이 한 종목 있어요. 부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보유를 길게 하고 갈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지금 바닥인 종목들이 뭐 있어요? 신재생, 태양광 관련주들. 자, 태양광 관련주들도 뭐 폴리실리콘, 자, OCI만 싸요. 다른 종목들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이렇게 가면서 거의 안 간 것 같지만 지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그래갖고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뭐 헬스케어 관련주, 자, 화장품, 또 이런 내수주들, 이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어깨에서 꼭지까지 100%, 200%, 만약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얘를 우리가 바닥 종목에 있는 종목들 이때 무릎이나 되겠죠. 이때 당시에는 만약 상승을 50%에서 100%밖에 못한다. 그래도 어깨에 꼭지 있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닥에 있는 것들 이제 매매를 하고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나중에 가면 지금 뭐 10,000원인데 20,000원 됐어. 삼성전자가 500만원 내고 500만원 됐으면 뭐 150%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 50% 손실이라고 손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이제 삼성전자는 그 다음에 꼭지 찍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이제 갈 수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여기서 50%만 상승해버리면 그냥 200% 300%씩 터지는 거예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무조건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세세하게 제가 영상으로 다뤄드린 적이 있었죠. 이렇게 항상 주식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트레이딩 계좌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적립 계좌만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계좌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지금 너무 비싸요. 이제 뭐 PBR이라든가 뭐 PER 이런 걸로 보면 전 세계 그런 거보다는 싸죠. 근데 그건 이제 장기적인 관점인 거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눌린다 그러면 그 단기라는 게 뭐 짧으면 1, 2주, 길면 한 달, 두 달, 또 여기서 더 길면 뭐 이제 6달에서 이제 뭐 1년 정도 됩니다.
여기서 하락을 1, 2주 할지, 한두 달 할지, 6달, 1년 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서 우리는 매매를 하면 되는데, 지금 비싼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 이런 코스피. 지금 꼭지가 있는데 지금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수익을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수익 구간에 있는 것들 이제 최대한 팔아내고, 지금 현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손실 구간에 있는 종목들은 버티기 들어가는 거예요. 왜? 손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5월달, 6월달, 이렇게 지나가면서, 계좌가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복리를 어떻게 입혀가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커뮤니티는 2월 20일날 시작을 했어요. 2월 20일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리죠. 이 자리부터 뭐 거의 상승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죠. 하락이 있었다가 상승을 살짝 경험했고, 이제 다시 하락을 경험해야 될 때고, 코스피는 2월 20일부터, 와, 진짜 많이 갔죠. 2월 20일이 이 자리에요. 진짜 많이 갔죠. 이 구간은 뭐 LG전자 이런 거 뭐, IT 관련주들 우리가 매매를 했으면, 수익이 지금 우리 커뮤니티 수익보다는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 아니다. 애초에 그런 걸 버릇을 들이면 안 돼요.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편입을 하는 걸 버릇을 들이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종목들 매매하다가 바닥주를 나중에 매매를 할 수가 있나? 못해요. 그런 종목들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매매를 못 한다고요. 그렇게 이제 높은 구간에 있는 종목들 매매하고 뭐 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냥 단타를 치지. 단타를 치면 안 되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들만 매매를 하고 이렇게 포지션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 그냥 보세요. 그냥 내일하고 보면 되잖아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보면 되잖아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지금까지는 예상이 거의 100% 맞았어요. 틀려본 적이 없죠. 커뮤니티를 시작하고 2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내가 얘기하는 대로 다 됐잖아. 지금 장이 그렇게 항상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물론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틀릴 수 있어요. 근데 틀린다고 큰일 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 실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우리 커뮤니티는.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세요. 아직까지는 내가 실수가 없지만 예측에 대한 실수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대응을 해가는지를 알게 되면 이제 공부가 되겠죠. 뭐 이렇게 실수가 계속 없이 내 말이 다 맞게끔만 이렇게 뭐 장이 움직여간다면 뭐 투자하기가 정말 쉽겠죠. 근데 그렇게 되기는 그건 어려운 거고, 이제 내 예측이 틀리는 구간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보자고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 장이 어떻게 되는지. 자, 장기적인 추세는 이제 코스피는 꼭지 구간이에요. 그럼 좀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꼭지를 높여간다 그래도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 않다, 코스피는. 지금 당장 이 구간에서 당장은 그러면은 코스피 종목을 조금 배제를 시키고 코스닥 위주로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코스닥은 지금 이제 바닥하고 무릎하고 사이에 있는 그런 위치예요. 지금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 코스닥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갈 겁니다. 가면 이제 시작하면 이제 진짜 많이 갈 거예요. 이제 보세요. 내 말이 나중에 이것도 맞는지 틀린지. 단기적인 추세는 이제 코스닥이 모두 이제 꼭지 구간에 있는데,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코스피는 꼭지, 코스닥은 무릎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 갭을 메우러 갈 거라는 거죠. 이제 코스닥이 먼저 움직일 거예요. 코스피는 지금 자리에서 코스피가 횡보를 하고 코스닥이 가든지, 아니면 코스피가 내려오면서 코스닥은 횡보를 하고 갈 때 같이 가면서 이렇게 높이를 맞춰가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제 지금 벌어진 이 갭을 메워가는 작업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코스닥의 상승폭이 더 크게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대외적인 모멘텀을 살펴봐도 코스닥 종목들이 성장 매력이 더 크다는 거죠. 근데 이제 대형주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냥 탄탄하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양점이 없다고. 탄탄하니까 주가가 이제 크게 이렇게 움직일 그게 없어요. 지금 자리에서 많이 빠져야 돼. 코스피 종목이 이제 매력이 있으려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좀 많이 빠져야 돼. 그래서 저평가 종목들이 많이 나와야, 성장성이 그렇게 매력이 떨어진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기업 주가가 저평가면 그 자체로 일단 매력이 있는 거니까, 그때 되면 이제 진입 시점을 좀 이제 적극적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큰 모멘텀은 일단 4차 산업이라는 거예요. 이 4차 산업 모멘텀은 앞으로 10년은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거예요. 이 부분에서 어떤 기업이 어떻게 커가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자,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들 나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무슨 SK텔레콤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나올 거예요. 그 10년 동안 우리는 그 종목을 보유하면서 그 기업이 커나가는
그 과정에 탑승을 해서 같이 우리는 자산가가 되고 같이 부자가 되면 돼요. 그 기업도 공룡기업이 되고, 지금은 뭐 콩알만한 그냥 조그만 소기업인데, 자, 스타트업 기업인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애플이나 삼성 뭐 이런 거대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걸 우리는 투자를 하면서 함께 지켜볼 거다. 그러니까 짧은 관점으로, 대응은 예를 들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하는 거고,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대응 같은 부분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회원분들 중에서도 내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현금 비중 예를 들어서 40% 만들려고 했는데 못 만들었어. 그리고 한 달 있다 들어보니까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손절은 절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대형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조업은 제가 계속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랑 인도 뭐 이런 데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신흥국들이랑 경쟁이 안 난다고. 기술적으로도 우리나라 그렇게 크게 앞서지 못해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나라가 왜 이 제조업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가 제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우리나라 IMF 때부터 인건비가 싸니까. 뭐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뭐 새마을운동 하고 할 때 인건비가 싸니까요. 해외 자본 투자 유치.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싸니까 미국에서 뭐 지어갖고 뭐 만드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짓는 게 더 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로 많이 나가 있잖아요. 제조업 기업들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제조업 섹터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베트남에 있는 제조기업에 사야 돼요. 제조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중국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베트남에 있는 제조업들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보다 못한 그런 국가들에 있는 제조업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해야 부가가치가 있는 건,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업은 이제 끝났어요.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하다. 자, 조선 보세요. 차화정 할 때, 과거에 조선주 막 가기 시작할 때 현대중공업 막 날라가고 뭐하고 할 때 그렇게 좋던 조선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죠. 제조업의 1번만 아니에요. 조선이 가장 많은 인력을 쓰는 게 조선업이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한방에. 왜 그렇게 될까요? 부채가 많으니까. 그만큼 부채가 많아요. 철강은 좀 이제 얘기가 다르죠.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철강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제 좀 견디는 힘이 강하고, 이제 조선 다음은 어딜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건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선 다음에 망가진 섹터들은 건설이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 신성장 기업들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신성장 기업들이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으니까, 자, 모멘텀이 4차 산업인데, 4차 산업에 대부분이 코스닥에 편입이 되어 있다. 그럼 코스닥이 간다는 거죠. 물론 대기업들이 이런 부분들을 입힐 거예요. 그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융합이죠.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냥 이 4차 산업을 몰빵하고 올인하고 있는 신성장 기업들은 다 코스닥에 있다. 이런 기업을 인수합병해갖고 사든지 돈 주고 사든지, 아니면 뭐 기술 협력을 맺어서 같이 대기업들이, 지금 제조업들 대기업들이 그 융합 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런 코스닥에 있는 4차 산업 관련주도 엄청 상승을 할 거라는 거죠. 상승을 크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모멘텀과 실적 추이, 그리고 저평가 종목들을 추려서 매매를 한다고 봤을 때 당연히 코스닥 종목 비중이 포트에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코스닥 비중이 7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한 8 정도 되나? 한 8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계좌 비중에 봤을 때 코스피보다 뭐 한 7에서 8 정도 될 거예요. 우리 뭐 종목들 중에 코스닥 비중이. 그리고 뭐 코스피 비중이 뭐 한 2에서 3 정도 되겠죠. 코스피 비중이. 코스피 비중. 코스닥 비중. 남들보다 우리는 이제 우리 커뮤니티 계좌들이 자금을 불려가는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다. 길게 보면 지금 당장 단타 뭐 해갖고 뭐 1, 2억 뭐 잔돈 몇 천만 원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지금 당장 나보다 수익이 높다고 2년, 3년, 4년 후에도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장기 투자해서 복리로 이렇게 쌓아가는 수익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단타 투자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그렇게 돼요. 그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보통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특정 기업의 주식에만 열을 올리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살필 줄 아는 자가 잘 없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투자자입니다. 이 전체적인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된다? 자, 악재를 판단하고, 호재를 분석해야 된다. 악재를 왜 판단해야 되냐? 악재는 그냥 무조건 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진 않죠. 진짜 뭐 우리나라 전쟁 나버렸다. 이러면 또 얘기가 틀리죠. 이건 진짜 악재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악재니까. 근데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 악재는 바로 사야죠.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호재 같은 경우는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얘네들이 왜 이렇게 좋다고 떠드는 건가? 지금 구간이 바닥 구간에 있나? 이게 뭐 삼성전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게 뭐 상승폭이 메워졌나? 아니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주가가 아직도 바닥에서 기고 있나? 바닥에서 아직 기고 있다 그러면 사야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계속 좋은 얘기를 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호재 같은 경우는. 호재는 거의 꼭지에서 이야기를 한다. 지수 1분 차트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코스피는 추세를 이어가면서 꼭지를 높여가고 있어요.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좀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한두 달은 무조건 쉬어갈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하라고 이제 반복하면서 바닥을 잡아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트레이딩을 해가면서 대응을 하면 되겠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렇게 갭을 띄웠죠. 60일 평선하고 갭을 띄웠어요. 갭을 띄우니까 이게 쉬어가죠. 자, 2달 쉬어갔습니다. 1달 반 쉬어갔어요. 자, 여기서 또다시 갭을 띄웠어요. 갭을 띄우니까 횡단을 조금 눌렀어요. 이게 1달 눌렀다는 거예요. 자, 지금 갭은 이때보다 더 크게 튀었죠. 야, 이걸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볼 때도, 자, 1파, 2파, 3파가 다 나왔어요. 그럼 하락 3파가 나와야 된다고. 아니면 하락 2파에서 끝나든지. 이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굉장히 좀 기본적인 그 파동이죠. 이 파동이 지금 다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이게 크게 보면 이게 한 파동일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다 나왔기 때문에 한두 달은 거의 무조건 쉬어갈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 2주 만에 쉬었다가 바로 상승을 돌릴지, 횡보를 할지, 꼭지를 어떻게 높여갈지 모르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꼭지를 계속 높여가는 그림을 만들어 갈 거예요. 아니면 단기 바닥을 빨리 주고,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을 올려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 언론에서 이렇게 좋다고 호재 뉴스 때리면 그러니까 현금을 늘리라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살 시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론과 반대로 매매를 하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다. 진짜 거의 없다. 지금은 너무 좋은 얘기만 하죠. 뉴스만 틀면 뭐 이제 대통령 나왔어. 대통령도 이제 문재인 씨가 이제 대통령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도 되고 했으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야, 이제 사드 문제도 중국이랑 협상하고 뭐하고 하니까 잘 풀릴 것 같고, 미국이랑도 이제 FTA 뭐 얘기하고 뭐하고 해도, 우리도 이제 대통령이 있으니까 국정 공백이 해소가 됐으니까 뭔가 대안점을 찾겠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야, 증시는 역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언론에서 자꾸. 그럼 지금 이제 꼭지라는 소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는 건 꼭지다. 이 부분도 지수가 빠질 확률 80% 이상이다. 제가 오늘은 예언을 드렸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그러면 내일장에 또 뵙고요.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해볼게요. 우리는 이제 항상 지금 악재에 사는 것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호재가 나오고 지수가 많이 올라온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장을 경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 하락장도 이제 수익을 쌓아가면서 어떻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수가 좀 내려가고 우리가 조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 구간을 조금 만든다 그래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도 왜 그런지 이제 지금부터 또 이제 우리와 함께 그렇게 경험을 해보면 되겠죠.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세요. 그리고
내일장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5월달에는 지금 장이 너무 없어서, 좀 저도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 조금 그러네요. 다음 주부터는, 좋은